나는 그날 세상의 모든 배신을 한 번에 느꼈다. 약혼자 민준이의 비밀스러운 재벌 아버지와의 만남을 앞두고 도로 한복판에서 낯선 남자의 차를 도와준 게 모든 걸 바꿔놓았다. 그 남자가 내 손을 잡고 속삭이던 말 너는 아직 모르는 진실을 알게 될 거야. 그 순간 나는 이미 복수의 불씨를 품고 있었다. 서울의 겨울비는 언제나 잔인했다. 12월의 차가운 공기가 뼈를 파고들었고 나는 우산도 없이 거리를 헤매고 있었다. 민준이와의 결혼식 준비로 지친 몸. 하지만 그의 미소가 모든 피로를 녹여주던 그때였다. 그는 평범한 회사원처럼 보였지만 최근 그의 태도가 이상했다. 아버지를 만나러 가자고 갑자기 말하더니 그 아버지가 재벌이라고? 웃기지도 않았다. 민준이는 항상 우리 집은 평범해라고 했으니까. 하지만 그날 아침 그의 핸드폰에 온 메시지 오늘 만남 반드시 오라. 비밀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를 우연히 본 순간 내 심장은 멎을 듯했다. 도로에 멈춰 선 검은색 벤츠를 본 건 그 길목에서였다. 고급스러운 차체가 비에 젖어 번들거렸고 운전석에서 한 중년 남자가 창문을 내리고 손짓했다. 도와줄 수 있나? 엔진이 꺼져서 그의 목소리는 낮고 권위적이었다.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결혼 준비로 바쁜 와중에도 누군가의 도움을 청하는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듯 인정이라는 그 끈끈한 유대감이 나를 움직이게 했다. 차 후드 열고 배터리 케이블을 연결하는 동안 그는 나를 유심히 봤다. 이름이 뭐지? 왜 이렇게 젖은 채로 돌아다니는 거야? 지은입니다. 그냥. 약속이 있어서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약속. 재벌 집안의 만남 같은 거, 그 말에 나는 동작을 멈췄다. 어떻게 알았지? 민준이가 말한 적 없는데? 남자는 피식 웃었다. 민준이의 약혼녀지? 난 그의 옛 동료야. 조심해. 그 집안은 독이야. 엔진이 걸리자 그는 나에게 명함을 쥐어주고 사라졌다. 명함에는 한성그룹 이사 김태호라고 적혀 있었다. 한성그룹. 그 이름은 뉴스에서 수없이 들었지만 민준이와 연결된 적이 없었다. 나는 택시를 타고 민준이가 보낸 주소로 달려갔다. 강남의 고급 호텔. 그 로비는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로 번쩍였다. 민준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늦었어, 지은아. 아버지가 기다리시는데 그의 손이 내 허리를 감싸 안았지만 그 안에는 어색함이 스며 있었다. 우리는 엘리베이터에 올랐고 최상층 스위트룸으로 향했다. 문이 열리자 방 안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60대 중반쯤, 날카로운 눈매와 완벽한 수트. 그는 나를 보자마자 미소를 지었다. 어서 오게, 지은 양 민준이가 자주 이야기하던데. 그 만남은 처음부터 이상했다. 아버지라 불린 그 남자 한성그룹 회장 한동석은 나를 시험하듯 질문했다. 가족은? 직업은? 민준이를 어떻게 만났지? 나는 솔직히 답했다. 민준이와는 대학 시절 캠퍼스 카페에서 우연히 만났다. 그는 IT 엔지니어로, 나는 마케터. 사랑은 순수했다. 하지만 한동석의 눈빛은 차가웠다. 좋아. 하지만 우리 집안은 평범하지 않아. 재벌의 딸로 살 준비가 됐나, 재벌? 민준이가 숨긴 그 비밀이었다. 그는 한성그룹의 후계자였다. 왜 숨겼지?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지? 저녁 식사 자리에서 모든 게 폭발했다. 한동석이 와인 잔을 들며 말했다. 지은 양, 민준이는 내가 생각하는 그 애가 아니야. 10년 전 회사의 사고로 사람이 죽었어. 민준이가 책임졌지. 나는 포크를 떨어뜨렸다. 민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버지, 그건. 입 다물어. 한동석의 목소리가 방을 울렸다. 그는 나를 보며 계속했다. 그 사고로 우리 그룹이 위기에 처했어.
민준이가 대신 책임을 졌고 난 그걸 덮었지. 하지만 이제 내가 들어오니 비밀이 새어나갈까 봐 걱정돼. 사고. 민준이가 사람을 죽였다고? 나는 믿을 수 없었다.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다. 지은아, 그건 오해야. 나는 그냥 운전했어. 다른 사람이 하지만 그의 눈빛은 피했다. 그날 밤 호텔을 나서며 나는 그 명함을 다시 봤다. 김태호. 그는 누구였지? 왜 나에게 경고했지? 집으로 돌아온 나는 민준이에게 물었다. 진실을 말해. 그 사고가 뭐야? 그는 한숨을 쉬며 털어놓았다. 10년 전 한성그룹의 R&D 프로젝트 중 교통사고가 났다. 민준이가 운전하던 차가 다른 직원을 치었고 그 직원은 사망했다. 하지만 진짜 범인은 한동석의 지시로 민준이가 대신했다. 아버지가 회사를 지키기 위해? 나는 그걸 용인했어의 배신이었다. 민준이는 나뿐만 아니라 자신의 과거도 숨겼다. 하지만 더 깊은 배신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다음 날 나는 김태호를 찾아갔다. 그의 사무실은 한성그룹 빌딩 근처에 있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웃었다. 예상했어. 민준이의 약혼녀가 올 줄 알았지. 그는 커피를 타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는 그 사고의 피해자 가족이야. 죽은 직원은 내 동생이었어. 한동석이 돈으로 입막음을 했지만 나는 포기 안 했어. 민준이는 무죄야. 진짜 범인은 한동석. 그는 프로젝트를 서두르다 보니 안전을 무시했지. 김태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너는 그 집안에 들어가면 후회할 거야. 나처럼. 나는 충격에 빠졌다. 민준이는 무죄. 한동석이 범인? 왜 민준이는 대신 책임을 졌지? 김태호는 서류를 꺼냈다. 사고 보고서, 증언 녹음. 모든 게 한동석을 가리켰다. 민준이는 아버지를 사랑해. 그래서 침묵했지? 하지만 너를 만난 후 그는 변했어. 결혼을 앞두고 비밀을 털어놓으려 했어? 한동석이 그걸 막았지에 나는 서류를 쥐고 떨었다. 복수. 이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누구에게? 한동석에게? 아니면 민준이에게, 나를 속인 그에게? 그날부터 내 삶은 바뀌었다. 겉으로는 민준이와 결혼 준비를 하며 웃었지만 속으로는 김태호와 계획을 세웠다. 우리는 한성그룹의 내부 문서를 훔치기로 했다. 민준이의 컴퓨터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으니까. 밤늦게 그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파일을 복사했다. 그 안에는 더 많은 비밀이 있었다. 한성그룹의 뇌물 스캔들, 정치인과의 유착, 심지어 민준이의 어머니 한동석의 전 부인이 자살한 이유. 그녀는 한동석의 불륜을 알았고 민준이는 그걸 목격했다. 엄마는 아버지의 배신으로 죽었어. 민준이가 나중에 고백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아버지를 변호했다. 아버지는 나를 지키려 했어? 배신의 고리가 점점 커졌다. 나는 김태호의 도움으로 언론에 익명으로 자료를 유출했다. 뉴스가 터졌다. 한성그룹 회장, 과거 사고 은폐 의혹 주가는 폭락했고 한동석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모든 건 오해야. 내 아들 민준이는 무고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나를 노려봤다. 그는 알았다. 누가 배신자인지. 민준이는 나를 의심했다. 지은아, 너 왜 갑자기 이렇게 변했어? 나는 미소 지었다. 사랑하니까. 진실을 알기 위해 우리의 관계는 갈라졌다. 그는 나를 사랑했지만 가족을 더 사랑했다. 아버지를 버릴 수 없어. 너도 이해해. 하지만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내가 대신 짊어진 고통, 민준이가 숨긴 비밀 때문에 내가 가족에게 미움을 받았던 그 시간들. 클라이맥스는 결혼식 전날 왔다. 한동석이 나를 불렀다. 그의 저택, 한강이 보이는 테라스.
너지. 자료를 유출한 게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왜 당신이 한 짓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그는 웃었다. 잔인한 웃음. 민준이는 내가 배신자라고 믿을 거야. 그는 이미 나한테 다 말했어. 내가 김태호와 만난 걸 충격. 민준이가 나를 팔아넘겼다. 그 애는 가족을 선택했어. 너처럼 약한 여자는 필요 없지. 나는 총을 꺼냈다. 아니, 은유적으로. 내 손에는 녹음기였다. 그의 고백을 녹음한 거 이제 끝이야. 회장님이 하지만 그는 반격했다. 경호원들이 나타났다. 나는 도망쳤고 김태호가 기다리는 차로 뛰어들었다. 이제 언론에 이걸 풀자 하지만 그 순간 민준이의 전화가 왔다. 지은아, 아버지가 자살하려 해. 내 탓이야. 나는 멈췄다. 자살. 한동석이. 그는 그런 약한 사람이 아니었다. 함정이었다. 경찰이 우리를 쫓아왔다. 김태호의 차가 추격전 속에 추락했다. 그는 죽었다. 미안. 복수. 끝내 이 그의 마지막 말. 나는 도망쳤고 민준이는 나를 찾았다. 왜 그랬어? 아버지를 죽인 것도 모자라 이제 김태호까지? 트위스트. 김태호가 죽은 게 아니었다. 그는 살아남아 더 큰 비밀을 드러냈다. 한동석이 사고를 조작한 게 아니라 김태호의 동생이 자살한 거였다. 민준이가 숨긴 건 그 사실. 민준이는 동생을 구하려 했어. 하지만 실패했지. 김태호는 복수를 위해 나를 이용했다. 그는 진짜 배신자였다. 나는 혼란에 빠졌다. 누구를 믿지? 민준이는 나를 안고 울었다. 미안해, 지은아. 모든 게 내 잘못이야. 결혼식은 취소됐고 한성그룹은 무너졌다. 한동석은 감옥에 갔고 민준이는 모든 걸 포기했다. 우리는 함께 도망쳤다. 하지만 내 마음속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 장면, 나는 민준이의 등을 보며 속삭였다. 이게 끝이 아니야. 민준이와의 첫 만남은 봄날의 캠퍼스에서였다. 서울대 후문 카페, 체리블라썸이 흩날리던 그날. 그는 노트북을 두드리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나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 중이었다. 이거 빌려줄래? 충전기에 그의 미소가 내 심장을 울렸다. 그 후로 우리는 매일 만났다. 데이트는 단순했다. 한강 산책, 홍대 거리 스트리트 푸드, 그리고 그의 작은 원룸에서 나눈 속 깊은 대화. 나, 미래에 큰일 할 거야. 그는 항상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재벌 후계자라는 말은 한 번도 없었다. 그날 도로에서의 만남 후 내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김태호의 명함을 쥐고 집으로 돌아오니 민준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디 갔었어? 아버지 만남 늦었잖아. 그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 있었다. 나는 거짓말했다. 비 맞아서 지연됐어. 그 밤 우리는 침대에서 안겼지만 그의 손길이 차가웠다. 지은아, 결혼하면 모든 걸 털어놓을게. 그의 속삭임이 날카로웠다. 다음 날 나는 김태호를 검색했다. 한성그룹 이사, 하지만 5년 전 퇴사, 그의 동생, 김민수 사고로 사망한 그 직원. 뉴스 기사가 쏟아졌다. 한성그룹 R&D 사고, 후계자 민준이 연루 하지만 세부는 모호했다. 나는 민준이의 사무실로 갔다. IT 회사, 그의 책상은 깔끔했다. 서랍을 뒤지다 찾은 USB. 그 안에 사고 사진, 보고서. 민준이가 운전석에 앉아있고 앞차가 박살난 모습. 민준아, 이게 뭐야? 나는 혼자 중얼거렸다. 김태호와의 두 번째 만남은 카페에서였다. 그는 피곤해 보였다. 한동석은 악마야? 동생을 죽인 건 우발적 사고지만 그는 증거를 조작했어. 민준이는 아버지의 꼭두각시지. 그는 녹음을 들려줬다.
한동석의 목소리. 민준아, 내가 책임져. 그룹을 지켜. 민준이의 대답. 네. 아버지 배신의 맛은 쓰디썼다. 나는 울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김태호는 손을 잡았다. 너는 무기야. 민준이를 통해 한동석을 무너뜨리자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민준이의 결혼 반지를 통해 접근, 자료 유출. 하지만 내 마음은 갈라졌다. 민준이를 사랑했으니까. 밤에 그의 등을 보며 나는 속으로 복수를 다짐했다. 너도 아프게 해줄게. 한동석과의 만남 후 민준이는 변했다.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 그는 물었다. 나는 좋은 분이야 라고 거짓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의심으로 물들었다. 그 주, 그는 출장으로 사라졌다. 나는 그의 컴퓨터를 해킹했다. 비밀번호는 내 생일, 파일 속에 어머니의 편지. 민준아, 아버지를 용서해. 하지만 진실을 숨기지 마. 자살 편지였다. 한동석의 불륜, 그룹의 압박. 민준이는 모든 걸 알면서도 침묵했다. 유출이 시작됐다. 익명 포럼, 기자 팁 뉴스가 터지자 민준이가 전화했다. 지은아, 너 아니야? 왜?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진실을 알기 위해 라고 답했다. 그는 울었다. 나 믿어.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그는 나를 배신했다. 한동석에게 모든 걸 보고한 거였다. 약혼녀가 의심스러워요. 그의 메시지, 내가 훔쳐봤다. 심장이 찢어졌다. 복수는 이제 민준이를 향했다. 서울의 밤은 항상 소란스럽다. 강남 클럽,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그곳에서 나는 김태호와 만났다. 자료는 준비됐어. 그는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USB를 건네며 이게 끝이야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다음 날 민준이가 집에 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아버지가 병원에. 스트레스 때문이래. 나는 안타까운 척 안 했지만 속으로는 웃었다. 내 탓인가? 그날 밤 우리는 싸웠다. 너 김태호 만난 거 알아? 왜 배신해? 민준이의 외침. 나는 반격했다. 너야말로. 사고, 재벌, 모든 걸 숨겼잖아. 그는 무릎 꿇었다. 사랑해서. 내가 떠날까 봐의 거짓. 그의 눈은 한동석을 닮아 있었다. 나는 문을 쾅 닫고 나왔다. 김태호의 아지트, 종로의 낡은 빌딩. 그는 지도를 펼쳤다. 한동석의 약점은 정치 유착. 이 자료로 검찰에 우리는 밤새 작업했다. 그의 동생 사진을 보며 나는 공감했다. 나도 가족 잃었어. 아버지가 비드로 자살, 한국의 가족 중심의 문화가 우리를 묶었다. 하지만 김태호의 미소가 이상했다. 너는 잘했어, 지은아. 이제 민준이를 버려. 다음 만남, 한동석의 저택. 그는 나를 불렀다. 거래하자. 자료 회수하면 민준이와 결혼 허락. 그의 제안은 유혹적이었다. 하지만 녹음기 켜놓고 당신이 사고 조작한 증거 보여줘. 그는 웃었다. 민준이가 대신할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함정. 경호원이 나를 제압하려 했지만 나는 도망쳤다. 차 안에서 민준이의 문자. 지은아, 아버지 말 들어봐. 김태호는 사기꾼이야. 의심이 싹 텄다. 김태호를 조사했다. 그의 퇴사 이후 횡령 의혹. 동생의 죽음도. 자살. 뉴스 아카이브를 뒤지니 김민수, 우울증으로 자살, 회사 압박. 한성그룹 탓이 아니었다. 김태호가 조작했다. 나는 그를 대면했다. 진실이 뭐야? 그는 총을 꺼냈다. 복수야. 한동석이 내 인생 망쳤어. 너는 도구일 뿐. 추격전. 서울거리, 비가 쏟아지는 밤, 나는 민준이에게 전화했다. 도와줘. 그는 왔다.
김태호가 미쳤어. 우리는 함께 싸웠다. 김태호가 총을 쏘려 할 때 민준이가 막았다. 총알이 그의 어깨를 스쳤다. 아, 그의 신음. 나는 김태호를 제압, 경찰에 신고. 하지만 트위스트. 김태호의 휴대폰에 녹음 민준이의 목소리. 지은이를 이용해 아버지를 무너뜨려 민준이가? 그는 나를 이용한 거였다.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너를 희생, 그의 고백. 나는 무너졌다. 우리. 끝이야. 병원 복도, 민준이의 상처를 보며 나는 울었다. 왜? 그는 손을 잡았다. 사랑했어. 하지만 가족이 한국 드라마처럼 그의 눈물은 진심 같았다. 하지만 배신의 상처는 깊었다. 퇴원 후 우리는 헤어졌다. 나는 제주로 도망쳤다. 바다 앞 파도 소리가 내 분노를 삼켰다. 복수 끝났어. 이제 자유. 하지만 한동석이 연락했다. 돌아와. 모든 걸 용서할게. 그의 제안. 그룹 지분 10%. 돈. 아니, 권력. 나는 돌아갔다. 강남 펜트하우스. 그의 파티. 재벌들, 정치인들. 나는 미소 지으며 춤췄다. 민준이는 멀리서 봤다. 그의 눈, 질투와 사랑. 김태호는 감옥에 갔지만 그의 편지 민준이가 진짜 범인. 사고 때 술 취해 운전, 증거 첨부. 나는 확인했다. CCTV 영상. 민준이가 술병 들고. 그는 범인이었다. 한동석이 덮은 거, 나는 민준이를 불렀다. 진실, 그는 부정했다. 거짓말이야. 하지만 그의 떨림이 증거였다. 나는 언론에 유출했다. 한성 후계자, 음주운전 살인 은폐, 주가 폭락, 한동석은 쓰러졌다. 심장마비. 병상에서 그는 나를 봤다. 너, 괴물이야. 나는 웃었다. 당신이 가르쳤어. 민준이는 나를 증오했다. 내가 다 망쳤어. 우리의 대결, 법정. 그는 무죄 주장, 나는 증인. 그는 범인 판결 주죄. 10년, 나는 자유, 하지만 공허. 감옥 밖, 나는 혼자였다. 제주바다, 바람이 내 머리를 흐트렸다. 민준이의 편지 미안해. 사랑했어. 하지만 늦었다. 한동석은 죽었다. 장례식, 재벌들의 눈물. 나는 멀리서 봤다. 복수 끝, 하지만 승리. 아니다. 나는 공범이 됐다. 트위스트, 임신. 민준이의 아이, 나는 선택했다. 키우기. 한국의 혈연이 나를 묶었다. 아이를 안고 나는 속삭였다. 너는 다를 거야. 결말 비극적 행복. 복수는 영원한 상처. 하지만 독자 여러분, 누가 옳았을까? 민준이, 한동석, 김태호, 아니면 나. 논쟁하세요.